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 늘어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며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이 대량 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도 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향해 공세에 나선 민주당은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바이러스의 뛰어난 회복 능력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헝가리 연구팀에 따르면 미세바늘로 100번을 찌르거나 90도가 넘는 온도에서 10분 동안 가열해도 바이러스 입자 구조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전 세계 빈민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This is not animals. This is hungry people. These people are looking just for food. 그러나 일부 부유층은 여전히 호화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보여준 전 세계 빈부격차의 민낯, 세계를 보다에서 짚어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고 강연희 소방관을 폭행해 옥살이를 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82명까지 줄었습니다. 무려 38일 만에 처음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겁니다. 관건은 이 감소세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요. 일단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산하던 도심공원이 북적입니다.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다가 답답해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마스크 안 쓰고 계신 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저는 걱정돼서 손세정제로 소독도 좀 하고 마스크도 끼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지속된 2.5단계 거리두기 영향으로 국내 확진자 수는 8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38일 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말 진단검사 수가 줄었고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 지역의 2단계 거리두기도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 1단계로 완화될 조건을 충족했지만 추석 연휴 확산 위험이 고려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일주간의 거리두기 완화가 가져올 이득보다는 거리두기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건축설명회에서는 8명이 감염됐고 서울 관악구 산모 스포렉스 사우나에서는 세신사와 식당 직원을 포함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가을철 유행을 막을 분수령으로 보고 이번 주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 이전과 많이 다를 것 같죠? 되도록 이동하지 않는 게 좋지만 꼭 가셔야만 한다면 지켜야 할 수칙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연휴 하루 전부터 엿새 동안 휴게소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무조건 포장만 됩니다. 또 마스크가 없으면 아예 휴게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유료입니다. 전화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쓰입니다. 교통편 예매도 비대면입니다. 철도는 100% 인터넷, 전화로만 예매할 수 있고요. 창가 쪽에 좌석만 팝니다. 버스나 여객선도 창가 쪽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로 온누리 상품권 혜택이 늘어납니다. 종이, 온라인 모두 액면가보다 10% 싸게 100만 원까지가 구매 한도입니다. 연휴 기간 기차역의 편의점 마스크는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해지니까요. 어디서든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준다던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 안대로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을 하려면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9시 58분자로
고용노동부에서 귀환은 지급 대상입니다.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회 추경안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던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지급 일정. 결국 1차 대상자였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 추석 전인 오는 24일에서 29일 중 하루를 정해 5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원금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새 희망 자금은 오는 28일,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은 오는 29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 원도 추석 전 지급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은 모레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곳에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 신청을 받고 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 3일에서 4일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통신비 2만 원 지급 범위를 놓고 엇갈려 4차 추경안 협의에 진통을 겪는 상황.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추석 전 지원금 지급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던 맞벌이 부모님들. 지금 반가움과 걱정이 교차하실 겁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아이들이요, 다시 학교에 갑니다. 이지훈 기자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도권의 초중 고등학교와 유치원 6,900여 곳이 내일부터 다시 학생들을 받게 됩니다. 지난달 2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고3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 수업에 돌입한 지 26일 만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애들이. 마스크를 잘 쓰면은 애들이 괜찮다고 또 얘기들을 하니까. 하루 확진자가 2자릿수로 내려오긴 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도 여전합니다. 중학생까지는 3분의 1, 고등학생은 3분의 2로 등교 인원은 제한되지만 학년별로 등교하는 날을 나누다 보니 교실에서의 밀집도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한 반에 25명에서 26명 정도 한 공간에서 계속 같이 머무르는 것 같기 때문에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등교하더라도 감염 위험 측면에서 이게 충분히 거리두기가 가능할 것인가. 추석 연휴도 변수입니다. 등교 재개 후 바로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돼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전국 단위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이후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방역 상황을 점검해 등교 수업의 범위를 다시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이후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이들과 학부모의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김홍걸 의원 다음 차례는 이상직 의원이 되는 걸까? 민주당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을 제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자, 제명이라면 사실상 당에서 내리는 가장 무거운 조치죠. 그래도 꼬리 자르기라는 야당 비판에는 오히려 역공세를 폈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추석 연휴 전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임금체불과 대규모 정리해고, 자녀 주식 편법 증여 논란 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상직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출범시킨 윤리감찰단 1호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윤리감찰단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한다며 김홍걸 의원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당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을 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은 당에서 제명되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제명에 대해 야당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박덕흠, 윤창현, 조수진 의원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도 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해충돌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을 덮기 위해 정략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당장 조치를 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윤 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목했습니다. 윤 총장 부인은 지난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자금을 조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장모 최 씨가 사건에 직접 개입됐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마치 경제비리 종합세트를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했듯이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이 거론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총장 가족 관련 자료를 읽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여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 총장 이슈를 부각하면서 전방위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청탁 비리랑 윤석열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이제는 막 던지기로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 이재명 지사 또 발끈한 이재명. 자, 네. 지역화폐 논란이 한창인데요. 저희가 발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지사로서는 기존 주장을 이어간 거죠. 맞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죠.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3월 지역화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낸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고용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SNS에 특정 효과가 없다고 모든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며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 발언을 보면요. 이 지사가 아무래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화폐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물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연구기관들하고는 의견이 좀 충돌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 얘기 들어보시죠. 신용카드를 못 쓰니까 골목 자영업자들이 매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대환영이죠. 지금 며칠 사이에 지역화폐 카드 발행 신청이 한 200% 이상 대폭으로 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는 발행된 지역 내에서도 전통시장같이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돼 지방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인접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했고요. 보조금 지급 등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 원 발생하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이 지사는 경기도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연구기관은 중앙정부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정책 논란이라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좀 과도하게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논란이.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비판을 강하게 했는데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얼빠졌다, 적폐 이런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정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대기업이나 유통재벌들 또 카드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거 연구의 정도를 벗어났다. 내용도 워낙 문제인데다가 정치적 개입 같은 의문을 갖게 하고 지금 이 지사는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조세현에서 대기업 편을 들었다는 게 음모론 같기도 한데요. 이 지사가 정부 기관에 이례적으로 세게 표현한 거죠. 맞습니다. 야당도 바로 그 대목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국 추미애 장관 문제는 입도 뻥끗 않더니 힘없는 연구기관은 쥐잡듯 적폐몰이한다며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지사가 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희대의 사기 집단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맞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희대의 포퓰리스트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 집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분노 조절 하나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국민을 위한 공분이 국민 능멸 행위보다 100배 낫다고 적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 조세현 보고서를 두고 골목 상권을 위한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고 이 지사를 거들었습니다. 네. 자, 이 지사가 건건이 계속 반박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논란이 거세질 때마다 이 지사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이 표현 방식이 국민들에게는 또 어떻게 전달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고 강현희 소방경의 안타까운 죽음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 술 취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당시 강 소방경을 폭행했던 이 남성,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나 봅니다. 출소하자마자 또 행패를 부렸습니다. 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헬멧에 쓴 구급대원의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도 퍼붓습니다. 남성에게 맞은 구급대원은 익산소방서 소속 강현희 소방경. 강 소방경은 이 사건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한 달 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강 소방경을 때린 40대 남성 윤모 씨는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소방경 사망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한데 폭행치사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출소한 윤 씨가 또다시 경찰에 체포된 건 지난 7월 24일. 이번에도 봉변을 당한 건 소방관 3명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도우려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술에 취해 쓰러졌던 윤 씨는 귀가를 도우려는 소방관들 앞에서 옷을 벗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욕도 하고 막 그랬어. 내가 니네 뭐냐고 나 깼더라고. 너무 진짜 내가 저게 뭐냐고. 윤 씨는 구급차 탑승을 거부하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던지는 등 40분 가까이 난동을 벌였습니다. 반스는 벗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관이 옷 입게 하면서 수갑을 채고 막. 경찰은 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폭행만 됐지. 그리고 출소하고 나와서 또 그냥 오늘 부정된 거죠. 모욕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된 윤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2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다. 고 강현희 소방경의 동료와 유가족은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폭행과 폭언은 여전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법안은 국회 문턱조차 못 넘었습니다. 이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동료 소방관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강현희 소방경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소방관들의 더 나은 미래를 다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소방인으로서 당신이 빗자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주치자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갱이 그리고 폭언 폭행 여전하고요.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어요. 똑같구나. 변한 게 없구나. 동료의 희생에도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선 뒤 지난해에도 200건을 웃돌았습니다.
강 소방경의 남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폭행은 반복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술 마시고 그래서 또 반복되게 되잖아요. 새로운 그런 걸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강 소방경이 숨진 직후 구급대원 폭행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일부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저희 소방관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막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술이 왼수인 게 또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단속을 덜 한다고 믿는 걸까요?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찰이 결국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단속 빈도를 2배 늘리고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치킨 배달 중인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교통사고. 대낮에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진 가로등이 6살 어린이를 덮친 서울 서대문구 교통사고. 모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바람에 생긴 참변입니다. 최근 이런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 밤 시간 위주로 주 1회 하던 음주 단속을 밤낮 구분 없이 주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끝날 예정이었던 음주 집중 단속 기간도 오는 11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지난 4월까지 접촉식 음주 감지기 사용을 자제하고 음주 의심 차량 중심의 선별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음주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6%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오히려 15%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이 더 썰려졌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단속 방식도 한 장소에서만 실시하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수시로 바꿔갈 방침입니다. 또 5년 이내 상습 음주운전 이력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차량도 압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냄새를 못 맡는다, 기억력이 떨어졌다, 계속 피곤하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후유증인지조차 지금으로서는 규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 뉴스가 끝나자마자 완치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는데요. 탐사보도팀 황수연 기자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팀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남녀노소 사례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해봤습니다. 완치 이후 체력이 예전처럼 회복됐다는 사례자도 있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낮아가지고 지금 와서는 그전같이 원상복귀가 된 거지. 괜찮지, 지금. 하지만 뭔가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무증상이었는데 오히려 완치된 이후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뽀드랑치처럼 짱짱하게 올라와요. 근데 이게 안 나서 3-4일 지났는데 얼굴이 막 확 올라왔습니다. 이 감당이 못할 정도로 막 올라왔어요. 다 부어있죠. 후유증을 호소하는 완치자들 대부분은 지속적인 무기력감을 내세웁니다.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밥을 못 챙겨 먹을 정도예요. 라면 불에다 올려놓고 너무 힘들어서 들어와서 다시 눕고 막 이런 정도예요. 태어난 지 5달이 지났지만 도무지 체력 회복이 안 된다고도 합니다. 일을 해보면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일을 좀 힘이 들면은 목이 이제 쉰 소리가 나왔더라고요. 체력이 완전히 떨어지더라고요, 체력이. 유사한 증상은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업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와 같은 학원에 근무하다 코로나에 걸렸던 남성입니다. 퇴원하고 나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제가 그거 할 만한 체력이 올라오지 않다고 판단해가지고 학원 일을 쉬고 있어요, 지금. 후각이나 공택에 예민한데 코로나 이후에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제 집 근처에 이제 월미도 바닷가가 있어서 가봤는데 바닷가 냄새도 안 나고 짠 냄새도 거의 안 나고. 탈모 증상을 얘기하는 완치자들도 있습니다. 이마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원래
원래 디귿자로 이마가 돼 있었는데 이만큼 삼각형만큼이나 빠진 거거든요. 굉장히 단시간 만에 순덩순덩 빠지더라고요. 이 여대생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 브레인 포그 현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되게 약간 셈 계산도 좀 빠른 편이고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게 심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학계는 이렇게 단순 체력 저하 때문이라고 보기엔 심상치 않은 증상들에 주목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사람들의 실태를 취재한 채널A 특집 다큐 코로나 후유증 완치 그 후가 잠시 뒤 방송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배달일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많아졌는데 잘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업체에 발목 잡히는 일이 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는지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오토바이 음식 배달을 시작한 20살 이모 씨. 배달 중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겪었습니다. 저는 한 5번? 6번? 네, 걱정했죠. 죽을 뻔한 적도 많으니까. 6개월 만에 그만두기로 결심했지만 배달 대행 업체는 돈부터 몰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니 중간에 그만두려면 남은 계약 기간 중 벌 수익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요구했단 겁니다. 위약금은 물든지 그냥 저희가 손해를 상품으로 민사로 물건데요. 그 부분에 절차적 도움이 되시면 제 아버님한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 씨 부모가 강하게 항의해 예치금 10만 원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지만 다시는 배달 일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관두려고 하니까 또 협박을 해가지고 뭐 부모님 찾아간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찾아갔어요. 배달 대행 업체 측은 배달 주문은 많은데 무단 퇴사하는 기사가 많아서 만든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와 배달 기사들이 계약서를 쓰긴 하지만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기사들이 미리 파악하기엔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배달 일감을 받기 위해선 최소 주 6일 근무나 위치정보 조회 동의 같은 조항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약금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조항을 꼼꼼히 확인 못하면 이 씨처럼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선 자영업자지만 몸이 아파도 마음대로 쉬기도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퇴근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도 이제 기사가 부족하고 이제 콜이 너무 많이 밀렸다고 조금만 참고 일해달라고 해가지고.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배달 기사의 근로 조건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가난한 사람을 더 극심한 가난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겨버린 것처럼 전 세계 민낯이 순식간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소녀들이 낳은 갓난아기가 물건처럼 팔리고 거리두기가 될 리 없는 난민촌에서는 전염병이 번져갑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현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임산부들이 남성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내려옵니다. 강제로 임신한 여성들이 낳은 아기들을 내다 팔고 있는 이른바 아기 공장의 현장입니다. They met 12 ladies in that house. Out of these 12 ladies, 6 out of them are pregnant already. 매년 신생아 인신매매가 100만 명에 이른다는 나이지리아에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I came from Imo State to their place, and his aunt promised to bring me there. The person who is learning hairdresser and the move. 아프리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빈곤층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This is not animals. This is hungry people. These people are looking just for food. Please, I don't think Ramaphosa is doing. Then we can rather die of coronavirus than to die in our homes of hunger. 소수민족 100만 명이 다닥다닥 붙어 생활하는 난민촌에선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먹는 물조차 부족한 곳에선 방역은 사치에 가깝습니다. 각 가구별로 거리가 1m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불가능한 상태에 가깝고요. 뉴욕도 예외는 아닙니다. 6자녀를 키우는 이 가족은 개학만을 기다립니다. 학교를 가야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was hard, like feeding them 3 times a day. Like, you never really realize how important school is until you don't have it.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겐 감염 공포와 실직 불안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2,2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빈곤층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200만 명 늘었습니다. 20년 동안 줄어들던 수치가 크게 상승한 건데요. 반면 극소수의 일이지만 부자들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팝스타 마돈나의 62번째 생일 잔치. 마스크도 없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 억만장자는 바이러스를 피해 섬에 고립돼 있다며 요트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피지에선 1,000명의 여행객보다 전용기나 요트를 타고 오는 VIP 손님 1명이 더 환영받습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도 제 코가 석자이다 보니 다른 나라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의 부자 나라 쏠림이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가 원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같이 필요하겠죠. 각국 간의 각자 도상에 길을 보이게 되면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동체적인 노력이 마련되는 건 어렵지 않겠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남녀노소나 인종,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빈부의 격차, 사회적 계층에 따라 그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지입니다. 예, 정말 걱정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코로나19가 좀 잡힐 줄 알았건만 예상이 빗나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늘로 100번을 찔러도 100도 가까운 열을 가해도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는 좀비처럼 끄떡 없었습니다. 박수 기자입니다. 100만 분의 8cm 크기인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온도를 높여도 전체적인 구조가 유지됩니다. 헝가리 연구진은 10분 동안 90도로 가열했지만 돌기 형태의 단백질 일부만 떨어질 뿐 바이러스가 생존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바이러스 입자보다 작은 바늘로 100번 찔렀지만 바늘을 떼는 순간 금세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숙주의 몸 밖에 나온 뒤 생존 능력이 줄어드는 일반 바이러스와 달리 외부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전파력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러스가 환경 내에서 잘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어서 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대유행이 멈출 수 있다는 전망이 어긋난 이유도 실험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대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완화됐던 봉쇄 조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내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선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이동이 제한되고 영국 북동부에는 집 밖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We are now seeing a second wave coming in. We've seen it in France, we've seen it in Spain, across Europe. 실시간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100만 명을 넘어섰고 96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반칙과 특혜를 허용하지 않는 게 공정함이죠. 이 당연한 원칙을 두고 많은 것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운 요즘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벨기에 왕실에서는 왕위 계승 1순위인 이 공주도 남자들과 똑같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끝내자마자 힘껏 뛰어가고 타이어를 머리 위에 올린 뒤 앉았다 서기를 반복합니다. 군복을 입고 다른 남성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는 여성은 벨기에 왕실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18살 엘리자베스 공주입니다. 올해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공주는 벨기에로 돌아와 규율이 엄격한 왕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왕위 계승자는 사관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진 않지만 왕실의 전통에 따라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다른 160여 명과 똑같은 생도일 뿐 공주 대접은 없습니다. 대신 규율과 존중, 헌신 등 국방의 가치를 배웁니다.
Reach me 40여 년 전 아버지 필리프 국왕 역시 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실 여성으론 엘리자베스 공주가 처음인데 여왕이 되면 벨기에군 최고사령관 직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1991년 아들에게만 왕위를 물려주는 장자상속 우선 원칙이 폐지된 벨기에에선 성별에 상관없이 첫째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필리프 국왕의 뒤를 이어 엘리자베스 공주가 왕위에 오르면 벨기에 최초 여왕이자 여성 육군 총사령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아이들, 이번 뉴스 알면요, 얼른 가자고 마구 조를 것 같은데요. 화려한 서커스를 차 안에서 안전하게 공짜로 즐기는 현장, 이현용 기자가 안내합니다. 무대를 감싼 수십 대의 차량들, 손소독을 하고 열 체크까지 꼼꼼하게 한 뒤 입장을 시작합니다. 올해가 3회째인 서울 서커스 축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사전 예약 차량 30대 가운데 자가용이 없는 관객을 위해 별도 렌터카 관람석도 마련했습니다. 서커스가 마냥 신기한 아이들은 썬루프 위로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감상합니다. 광대 아저씨가 저글링 안에서 자전거 타는 게 재밌었어요. 아이와 함께 집 밖을 나선 엄마도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계속 아이들이 등원을 못하고 있어서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시대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한 새로운 공연 방식. 코로나 속에 훌쩍 다가온 가을, 문화 갈증을 해소할 화려한 서커스 기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무료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프로축구 광주가 상위 6개 팀이 겨루는 파이널 A에 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선 두산이 9회 말 투아웃에서 끝내기 안타로 하루 만에 5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광주의 기적은 펠리페의 골에서 시작됐습니다. 발과 머리를 이용해 화려한 드리블로 골대에 다가가더니 우당탕탕 그대로 골이 들어갑니다. 윌리안의 완벽한 침투 패스를 받아 두현석이 여유있게 골로 연결하며 승리의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이 승리로 단숨에 8위에서 6위로. 올 시즌 2부 리그에서 올라온 광주는 팀 창단 이래 처음으로 파이널 A에 진출했습니다. 승리만 하기로 바랬고 우리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에 임한 게 아마 그 원동력인 것 같고요. 수원의 베테랑 염기훈의 왼발은 오늘도 빛났습니다. 코너킥 기회에서 한 번, 프리킥으로 또 한 번, 그야말로 택배 패스를 보내며 왼발의 달인다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선두 경쟁을 벌이는 울산과 전북은 나란히 승리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은 박세혁의 끝내기 안타로 5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7회까지 2대5로 끌려가다가 8회에 밀어내기 볼넷으로 동점을 만들더니 9회 정수빈의 빠른 발과 박세혁의 안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아가 오늘 한화에 패하며 두산은 하루 만에 다시 5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한층 높아진 파란 하늘과 선선한 바람까지 성큼 다가온 가을이 더욱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만 잠깐 지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내일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14도로 오늘보다 더 서늘하게 출발하고요. 경남 거창은 8도, 대관령은 5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또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강원 산지에는 올가을 첫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은 24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까지는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주 중반부터는 영동과 영남, 또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늘 강하고 대단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청년의 날 기념식에 청년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이 문 대통령은 이 단어를 무려 37번 사용했는데요. 바로 공정이었습니다. 공정에 목마른 청년 세대를 다독이는 거였겠죠. 그런데요, 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치러진 순경시험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점, 2점으로도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감독관이 수정된 시험 문제를 미리 칠판에 써놓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공정. 말은 거창하지만 단순합니다. 반칙 없이 똑같은 기회를 주면 되는 거죠. 유난히 청년들이 분노할 일이 많았던 요즘이었습니다. 공정해지는 방법도 단순합니다. 변명하고 피해가고 내 편만 감싸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정정당당하게 약속된 길로만 가는 이 전공법에 있지 않을까요?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